여러분들 머리 아프다고 변은 나중에 하자 그랬죠. 변은 다음 달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농업 수입 보장 품목에 대해서. 이제 아마 업무방법서가 바꿔서 나오면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이름도 농업 수입 안정보험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품목이 우리 교재에 7개만, 7개 품목, 마늘, 양파, 콩, 양배추, 가을 감자, 그다음에 고구마, 포도, 이렇게 7가지 품목만 있는데 품목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되고 보험에 가입하는 지역도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가 돼서 일단은 많이 바뀔 건데, 현재 우리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수입보장 품목은 일단 종합위험 보장이죠. 종합위험 보장이라는 건 보장하는 품목이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피해, 이걸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리고 여기에 농가의 수입이 하락했을 때 그것까지도 보장해 준다. 그래서 가격 하락까지도 보장해 주는 보험이라 그랬어. 근데 만약에 시험에 농업 수입 안정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를 모두 쓰시오 그런다면 뭐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병충해. 왜? 가을 감자가 현재 있기 때문에 감자 품목은 병충해를 보장하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나온다면. 자, 근데 수입 보장 품목은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가격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지 그거에 비해서 수입이 하락했는지 어쩌는지를 판단하겠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준 가격 산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유인물 보시면 각 품목별로 가격 통계를 냅니다. 가격 통계를.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또 나올 만한 그 정도의 아직 레벨은 안 돼. 근데 이렇게 해서 기준 가격을 낸다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으시라고 지금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보장 품목 중에 먼저 마늘을 보면, 마늘은 세 가지요. 일단 크게 나누면 난지역 마늘하고 한지역 마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입보장 품목을 하고 있는 게 난지역 마늘에서는 남도종하고 대서종, 한지역은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의성 마늘이 한지역 마늘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 두 개는, 얘들은 남도종하고 대서종, 한지역은 사업 지역이, 가입 대상 지역이 각각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품목들은 거의 서울 양곡 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 가지고 평균 가격을 구하는데, 얘네들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대상 시군에 주로 난지역은 우리 전남하고 제주도, 그리고 한지역은 의성 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 대상 지역의, 사업 대상 시군 지역 농협의 수맥 가격을 기준으로 통계를 냅니다. 그 옆에 보면 기초통계기관이
뭐 난지형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매일 7월 1일부터 각 일별로 변화하는 그 수매 가격이 있겠죠. 그 수매 가격을 전부 평균해서 그 해에 기준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정하는 거. 한지형도 마찬가지. 8월 30일에 두 달씩 통계를 냅니다. 자, 그리고 콩을 보면, 콩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콩이 뭐였어요? 장류 및 두부용. 다음에 반민용, 나물용 콩이 있었죠. 근데 보통 나물용 콩은 제주도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 장류, 두부, 반민용은 양곡 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장류나 두부용은 여러분들 그 메주콩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노란콩. 그게 장류 및 두부용이고, 그리고 반민용은 밥에 나먹는 서리태라든가 흑태, 서리태 그 콩 조그만한 거, 흑태는 검정콩,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통계 기간 내에 판매되는 것들을 조고한다. 뭐 이 기간을 다 외울까요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나온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얘를 낼 만한 군번이 안 돼. 이게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평가사가 기초통계기간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 왜? 가격을 정해주면 그 가격 가지고 기준가격, 수학기 가격만 산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는 꼭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외우시고 시간 나면 외우셔. 자, 그리고 양파는 조생종하고 중만생종. 양파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게 품종에 관계없이 가입했죠. 조생종, 다음에 중생종, 난생종,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초 통계를 한다. 그리고 고구마는 반고구마와 호박고구마만 대상으로 합니다. 옛날에 많이 나왔던 물고구마 있었죠. 물고구마. 그 고구마 쪄놓으면 물이 은근해갖고 껍질도 못 갈 정도로 무른 고구마. 지금은 이 물고구마는 거의 재배 안 해요. 옛날에 해남 지역에서 많이 재배했죠. 해남 뭐 물감자니 막 우리 어릴 때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재배하는 농가도 없고, 또 이 물고구마 여러분들 고구마의 인수제한 품목에 수품종 고구마는 인수제한이었잖아. 그래서 수입 보장도 반고구마와 호박고구마의 서울 가락도매시장의 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도매시장 가격을 기초로 한다. 자, 가을 감자도 마찬가지, 대지마, 양배추도 마찬가지. 자, 포도는 품종이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포도도 역시 가락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 통계 기간 내의 가격을 가지고 기준 가격을 정한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뒷장에. 그러면 이 품목들의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자, 기본은 가입연도 직전 5년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5년에 가입한다. 이랬을 때는 직전 5년이라 그러면 24년, 3년, 2년, 1년,
직전 5년 그러면 가입하는 해에 이전 연도부터 5년간. 올림픽 평균값인데 어떤 것의 올림픽 평균값이냐. 서울. 자, 기초통계기관에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가락 도매시장에 가격을 가지고 통계를 내는 것은 그 가락 도매시장에서 판매된 중품과 상품의 중품 가격이 다르고 상품 가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중품과 상품 가격을 합한 것의 평균값. 그리고 올림픽 평균값이라는 건 뭘 말하냐? 올림픽 평균값은 비교 대상, 목에 이렇게 24년부터 20년 사이 이때까지 만약에 얘가 1,000원이고 얘가 900원이고 1,100원이고 1,200원이고 1,400원이다. 이랬을 때 올림픽 평균값을 구하는 것, 그 비교년도 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의 평균을 낸 게 올림픽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이 올림픽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올림픽 평균값을 내려고 보다 보니까 중품 가격은 있는데 상품 가격은 없다든가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겠죠. 통계를 내다 보니까 그 해에는 중품과 상품이 구별이 안 돼서 전부 중품으로 하고 그 해에는 전부 상품으로 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는 1,000원, 2,000원이니까 평균 내면 1,500원. 없을 때는 개만 갖다 써라. 뭐, 왜 문제에 중품 가격이 없다, 상품 가격이 없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것만 갖다가 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올림픽 평균값으로 끝나면 좋은데, 여기에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농가 수치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자, 도매시장에서 판매된 가격이 뭐 2,000원이다. 근데 이 2,000원이 전부 농민들한테 가는 건 아니죠. 이 2,000원 속에는 뭐 운송료도 있을 것이고, 뭐 수수료, 경매 수수료 같은 거, 다음에 도매시장에 보관했던 보관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재경비를 제외하고 농민들한테 몇 프로가 가느냐 하는가. 예를 들어서 뭐 운송료가 100원이다. 수수료가 50원, 보관료 50원이다. 그러면 농가 수치 비율은 몇 프로가 되겠어요? 90%가 되겠지. 2,000원에서 200원은 기타 비용으로 빠지고 농민들한테는 1,800원이 돌아가게 되니까 이때 농가 수치 비율은 90%다. 그래서 이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서 구하는 게 기본입니다. 품목에 따라서 이제 농가 수치 비율을 안 곱해주는 것도 있고, 또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줄 때 농가 수치 비율을 1년분만 곱해주는 게 아니고 직전 5년간의 올림픽 평균값을 구해주는 그런 품목도 있고, 이제 우리는 그걸 구분해야 되겠죠. 농가 수치 비율 그것도
품목에 따라 다르다고. 예, 예. 자, 궁금하신 거 먼저. 현재 우리 교재에는 콩, 양파, 포도에 대해서는 수확기 가격 산정 시 수확연도 중품과 상품의 평균 가격 곱하기 직전 5년간 농가 수치 비율의 평균값을 곱해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현재 우리 교재에는. 근데 작년에 시험 문제가 1과목 9번 문제가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모두 정답 처리될 줄 알았어. 네. 문제가 나올 때 농가 수치 비율은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에 동일하게 적용함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업무방법서대로 한다면 그건 잘못된 문제예요. 왜? 업무방법서에는 기준가격 산정할 때는 그 말이 없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저거 하는데 우리 김원철 교수님이 약관을 또 전부 뒤져보니까 약관에 얘들의 기준가격 산정할 때도 직전 5년간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도록 돼 있어. 근데 우리 시험은 업무방법서 기준으로 내요. 그러죠? 그래서 아마 작년에 그것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소송 내면 합격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올해 업무방법서 개정하면서 바뀔 거예요. 왜? 약관에 있는 걸 업무방법서에 작년에 반영을 안 시킨 거. 근데 시험 문제 낸 사람은 약관을 보고 시험 문제를 냈겠지. 이 부분은 우리 김원철 교수님이 찾아가지고 이것은 잘못됐다 하고 지금 반영 신청을 해 놓은 거니까 반영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품목별로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어떻게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늘이죠. 마늘은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지 않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 농협에 연도별 보험 가입 직전 5개년간 올림픽 평균값으로 끝나요. 그러면 수확기 가격은 수확연도의 평균값으로 끝나면 되겠지. 기준가격에 올림픽 농가 수치 비율이 안 곱해지니까. 그러면 수확기 가격은 수확연도 평균가. 얘는 난지역이나 한지역이나 전부 똑같습니다. 근데 콩은 일단 구분이래. 콩은 나물용은 얘도 농가 수치 비율이 곱해지지 않아요. 올림픽 평균값, 수확연도 평균값. 여러분들 봐봐. 아까 마늘하고 콩나물용은 가락 도매시장 가격이 아니었죠. 사업 대상 지역 해당 농협이었어.
거기에는 올림픽 평균값이 안 곱해지네. 농가 수치 비율이 안 곱해지네. 가락도매시당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는 건 전부 농가 수치 비율이 곱해지고. 자, 일단 그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농가 수치 비율이 곱해주는 거. 나머지. 자, 콩도 장류 및 두부용, 반민용. 얘는 올림픽 평균값 곱하기 농가 수치 비율. 수학년도 중품과 상품의 평균값 곱하기 농가 수치 비율. 고구마, 가을 감자, 양배추, 포도. 전부 똑같이 평균값 곱하기 농가 수치 비율. 농가 수치 비율. 이게 이제 일단 기본.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마늘하고 나물용 콩. 자, 사업 대상 지역 해당 농협의 평균 가격을 기본으로 하는 거. 얘들은 농가 수치 비율이 안 곱해지고 나머지는 전부 농가 수치 비율이 곱해지는데 이때 조심할 거. 콩하고 양파하고 포도. 콩하고 양파하고 포도. 얘들은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할 때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줄 때 다른 품목들은 가입하는 해에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데 얘들은 가입하는 해 직전 5년간 농가 수치 비율에 올림픽 평균값을 곱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 나오죠. 조금 이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시험이 쉽게 나오면 직전 5년 농가 수치 비율은 몇 프로임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지 않고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면 가입하는 해는 2025년도임 해놓고 수치 비율이 여기에 뭐 78%, 90%, 뭐 95%, 80%, 뭐 90% 이렇게 전부 주어집니다. 그러면 농가 수치 비율의 올림픽 평균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비교 대상에서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하는 게 농가 수치 비율의 올림픽 평균값이 되겠죠. 그것이 어떤 거다? 콩하고 양파, 포도.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양배추도 포함돼야 돼. 근데 아직 우리 교재에 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작년에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헷갈리는 수험생들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업무방법서에 있는 대로 기준가격은 가입하는 해의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고 수학기 가격은 직전 5년간 농가 수치 비율의 올림픽 평균값을 곱해줘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시험에서는 농가 수치 비율은 똑같이 적용함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 공부했던 거하고 많이 헷갈릴 거 아니야. 근데
같이 적용한다 했으면 조금 작년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기준가격이나 수학기 가격을 어떻게 구한다? 일단 기본이 가입하는 해 직전 5년간 중품과 상품 가격의 올림픽 평균값 곱하기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는 게 기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울 가락 도매시장의 양곡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세 개 품목이 있죠. 마늘하고 나물용, 콩. 얘들은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지 않고 해당 지역 농협의 중품과 상품의 올림픽 평균값만 구해준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중품과 상품의 평균값을 올림픽 평균값에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준다. 자,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는데 이 농가 수치 비율을 적용할 때 콩하고 양파하고 포도는 농가 수치 비율도 직전 5년간의 올림픽 평균값을 내서 곱해줘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콩하고 고구마 품목이 또 조금 주의할 게 있어요. 콩도 한 포장에서, 한 농지에서 품종이 각각 다른 것을 심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 농지에서 백태를 300제곱미터를 심고 흑태를 700제곱미터를 심었다. 자, 우리 농작물 계획보면서 품목이 혼식되어 있는 농지는 인수 제한이야. 하지만 품종이 혼식되어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콩이니까. 이럴 때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럴 땐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구할 때 각각 심어진 면적만큼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백태 가격이 왜 가격이 품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백태 가격이 1,000원이고 백태보다 흑태가 좀 더 비싸요. 검콩이. 흑태 가격이 1,200원이다 했을 때는 이 농지의 기준 가격을 정하기가 애매하잖아. 이럴 때 가중평균하라는 이야기. 무슨 말? 백태 가격이 1,000원이니까 1,000원짜리가 몇 프로 심어져 있어요? 30%. 1,200원짜리가 몇 프로 심어져 있어? 70%가 심어져 있다. 이래가지고 이 농지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수확기 가격도 마찬가지. 이해되시죠? 고구마도 마찬가지. 고구마도 아까 수입보장에 가입할 수 있는 고구마는 뭐하고 뭐라 그랬어? 밤하고 호박고구마라 그랬잖아. 한 포장에 밤고구마, 호박고구마가 같이 심어져 있을 수도 있다고. 작년에 콩조사를 하니까 막 백태, 흑태, 서리태 섞여 있는 농지도 있고 좀 농지가 큰 경우에. 그래서 실무에서도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 경우는. 각각의 이 수확량, 그 기준 수확량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있어. 그래서 이 고구마도 마찬가지. 그래서 콩하고 고구마 품목이 안에서
한 농지 내에, 같은 농지 내에 각각 다른 품종이 심어져 있는 경우, 그때는 그 식재 면적만큼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구할 때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이해되시죠? 그럼 고구마도 마찬가지겠지. 반고구마 1000원 곱하기 0.3 플러스 1200원 곱하기 0.7 이렇게 하면 가격이 나오겠잖아. 자, 여기까지가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 구하는 거예요. 자, 기준가격 문제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기준가격 문제는. 자, 여러분들 그럼 벌써 30점 맞았어. 이 전 시간에 했던 평년수확량 문제. 걔도 매년 나오니까. 얘도 매년 나오니까. 그럼 30점 벌써 맞고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단답형 문제 여러분들 한 개 틀리고 나머지 맞으면 20점. 그럼 50점 맞았네. 예, 우리 시험이 이걸 무작정 외우려고 그러면 문제가 어려운데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과목이 더 쉽다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문과 출신들은 1과목을 굉장히 쉬워라해요. 왜? 계산이 간단하니까. 근데 이과 출신들은 2과목이 훨씬 더 쉽대. 왜 이제 저한테 시험 상담을 하면 나는 그래요. 이게 숫자에 울렁증 있는 사람은 아예 시작하지 마라. 이상하게 산수 문제인데 얘를 수학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1, 2과목 공부하면서 수학적인 뭐 문제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뭐 알파, 오메가, 베타 이걸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문제는 없잖아.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얘만 알 줄 알면 가감성제만 알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 공식이 이렇게 될 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만 이해하면 풀기가 더 쉬워. 자,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교재 문제 한번 봐볼까요? 일단 이 내용까지는 전부 이해하시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일단은 구분할 줄 아는 거.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가닥 지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쉽더라고요.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묶어서. 이것은 전부 이렇게 하면 돼. 근데 품목별로 기억하려면 힘들어. 그러겠지. 자, 우리 교재 261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에 대해서 문제인데 아래 콩 품목의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에 대한 내용을 보고 물음에 답해라. 서울 양곡 도매시장 백태 가격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까지 19년까지 가격이 주어져 있죠. 자, 여러분들이 중품 가격부터 한번 불러주실래요? 4천. 상품은 얼마예요?
상품 중품으로 되어 있네, 교재가. (3,500) 농가 수치 비율은 80%. 23년 4,300. 3,500원? 3,900원. 수치 비율은 70. 자, 이렇게 가격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묻는 말, 1번에 뭘 물어봐서 물음일 2024년도가 가입연도인 경우 기준 가격을 산정하시오. 산정 시 소수점 미만은 절사하라 그랬어. 자, 2024년도가 가입한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직전 5년간 중품과 상품의 평균 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이야. 그럼 먼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선 평균값을 먼저 구해놔야 되겠죠. (24년도) 평균값이 얼마예요? 4,000에 3,500 나누기 하면 3,750 그런가요? 24년. 수학년도 수학기 가격이 있으니까 그것은 수학년도 24년을 봐야 되니까 일단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평균 가격이 주어질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먼저 각 해당 나와 있는 연도 전부 평균 가격을 내놓는 게 좋아. 그래서 7,500에 2개면 3,750. 23년은 4,000. 얘는 없을 때는 어쩌라 그래서 자, 똑같은 이야기야. 4,500 더하기 0 나누기 2니까 똑같은 이야기. 4,500. 21년은 4,200. 20년은 4,300. 19년은 3,000 몇 나와요? 3,800. 일단 24년도가 가입이라 그랬으니까 23년도부터 5년간의 평균 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높은 값이 얼마? 4,500. 제일 낮은 값이 3,800. 난 더하기 전부 더해가지고 나누기 3을 해주면 얼마가 나와? 4,200. 그러면 이 4,200에다가 뭘 곱해주라 그래서 콩, 양파, 포도는 농가 수치 비율의 올림픽 평균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자, 가입하는 연도가 2024년이니까 농가 수치 비율은 23년도 농가 수치 비율부터 아래로 계산해서 5년간의 올림픽 평균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80 빠지고 70 빠지고 75%네?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0.75를 해주면 기준 가격이 나온다는 이야기. 얼마가 나와요? 응?
4천. 그런 4,100, 4,000, 4,300을 내가 어디를 하나 잘못 썼다. 4,100. 자, 암튼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 내가 지금 여기 옮겨 적으면서 잘못 옮겨 적었어.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구하고 수학기 가격은 수학 연도 기준이에요. 기준 가격. 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우리 교재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찾아보니 콩하고 양파, 포도는 수학기 가격이나 기준 가격이나 농가 수치 비율을 전부 올림픽 평균 가격으로 적용하게끔 돼 있어요. 예, 일단 그렇게 하세요. 기준 가격에도. 왜냐하면 올해 교재에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 나올 거. 그래서 작년에 그 1과목 9원 문제가 이상해 갖고 그거 해설할 때도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근데 기준 가격도 올림픽 평균 가격을 농가 수치 비율을 올림픽 평균 가격으로 곱해준다 하고 문제를 푸니까 문제가 맞아떨어져. 예. 지금부터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왜냐하면 얘는 100% 밖에서 나올 거니까. 그리고 수입보장 품목이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 교재가 뭐 4월 정도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업무방법서가 3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바뀌는 게 확실시 되는 것이 그 기준가격, 수학기 가격에 대해서 농가 수치 비율을 적용할 때 이때 올림픽 평균값을 적용한다는 건 확실히 바뀌니까. 자, 두 번째 물음이 2024년이 수학연도인 경우 수학기 가격을 산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2024년이 수학연도면 수학기 가격의 기준이 되는 건 2024년 가격이야. 수학연도의 중품과 상품의 평균값이니까. 그러면 3,750원이 수학연도의 상품과 중품의 평균가격이라고. 여기에 뭘 곱해줘? 직전 5년간의 농가 수치 비율의 올림픽 평균값을 곱해주잖아. 그러면 똑같이 직전 5년이면 23년부터 해서 75%였죠. 0.75를 곱해주게 되면 그러게 되면 2812.5원이 나와요. 10원 미만 결사를 하겠습니까? 2,812원이다. 어렵지 않죠? 이게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이 풀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숙달 되면 문제 푸는 요령이 숙달 되면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려.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먼저 중품과 상품의 평균 가격 먼저 구해 놔버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날리고 평균 구해 놓고 올림픽 평균값도 그럼 구해져 버리잖아. 농가 수치 비율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적용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다음 조금 쉬었다 하죠. 이거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가니까 저 시계로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